찍고 있어? 43 36 10.05 17.15 89 센터 터널 없고 바닥 밑에 공간 없습니다. 트렁크 깊이는 63, 그 다음에 범퍼까지의 길이는 91. 네, 아이소픽스 로우 앵커는 하나, 둘, 이렇게 두 세트가 들어 있습니다. 네, 테더 앵커는 하나, 중앙에 하나, 또 사이드에 하나 해서 이렇게 테더 앵커가 3개가 준비되어 있고, 이렇게 아주 찾기 쉽게 노출되어 있고 탑 테더 마크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네, 여기 로어 앵커 아이소픽스의 마크가 여기 있죠. 원래는 요거대로 그대로 내려가면은 그 위치에서 가까운 위치에, 이 차 같은 경우는 이 좁은 공간에서 뒷좌석의 승객을 편안하게 앉게 하기 위해서 시트 착좌부의 각도를 이만큼 파놨어요. 거의 한 10cm 이상을 파놨는데, 아이소픽스가 그 밑으로 들어가면은 카시트를 설치하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여기를 세로로 가죽을 절개해서 이렇게 딱 열자마자 바로 가까운 위치에 카시트가 잘 도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육안상으로도 잘 보이기 때문에 이 아이소픽스 로어 앵커를 찾기 위해서 손을 막 깊숙이 넣어야 되거나 레치를 깊숙이 넣어서 찾기 위해서 고생할 필요는 없는 그런 로어 앵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안전벨트의 종류는 여기, 네, 이렇게 소리가 들리죠. ELR, ALR 전환식 안전벨트입니다. ALR이 들어간 이유는 이 차가 미국에 판매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미국에 판매하는 차를 그대로 수입한 그런 버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ALR이 있으면 북미형 카시트를 설치할 때 매우 견고하게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락이 계속 걸리기 때문에 견고한 카시트 설치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3개의 버클이 길진 않지만 모두 스트랩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매립되어 있는 형태가 아니에요. 그 이유는 이 차의 차폭이 좁기 때문입니다. 차폭이 좁으면 성인 승객이 앉거나 카시트를 설치할 때 이 버클의 위치보다 더 큰 사람이 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 버클이 그대로 이렇게 매립되어 있으면은 엉덩이나 골반을 계속 찌르게 되잖아요. 여기 자체에 앉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앉아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벌어질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요거는 카시트 설치할 때 이점이 될 겁니다. 버클 간의 간격은 24에서 25cm 정도 되는데, 이게 스트랩 타입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늘어난다는 거예요. 이전에 이제 그란 콜레오스 같은 경우는 다 매립되어 있어서 아예 안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카시트 설치가 중앙에다가. 근데 요렇게 스트랩 타입으로 버클이 만들어져 있으면 어느 정도 카시트 설치에 대한 기대는 해볼 수 있다, 이렇게 한번 예상해 봅니다. 네, 안전벨트 3개를 모두 사용했을 때 중앙 안전벨트의 시작점과 버클의 교차가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중앙이 좁은 차량들이 이 랩벨트의 시작점을 이 안쪽으로 파고들게 만들어서 교차가 되게 합니다. 그렇게 되면 서로 간섭이 생기게 되는데, 지금 이 차 같은 경우는 그냥 아예 교차를 하지 않고 바로 나오게끔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요 부분은 좋은 것 같네요. 예전에 EV3에서는 폴딩을 위한 그 힌지 플라스틱 부분이 바깥에 노출되면서 안전벨트 시작점을 위치시키기 어려우니까 안쪽으로 그냥 파고들게 만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차는 폴딩을 위한 힌지가 여기서 보이지 않죠. 신기하게도 폴딩 힌지가 두껍게 들어가는 그런 타입이 아닙니다, 이 차는. 그렇기 때문에 안전벨트를 이렇게 균등하게 잘라서 만들어줄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헤드레스트는 이렇게 시트 등받이와 동일선상에서 올라가는 헤드레스트입니다. 이런 헤드레스트는 카시트를 설치해도 각도에 영향을 거의 주지 않겠죠. 그리고 이 차의 후방 시야가 워낙에 좁기 때문에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 접히면서
뒤에 시야를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가운데는 이렇게 간이 형식으로 기역자로 폴딩할 때 자리 많이 잡아먹지 말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요즘에 소형차들도 뒷좌석 옵션이 좋은데 이 쉐보레 볼트 같은 경우는 편의장치에 박한 미국차의 특징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센터 콘솔의 암레스트 쪽에 에어컨, 에어벤트가 없습니다. 워낙에 좁아요. 차폭이 좁다 보니까 아마 여기에도 에어벤트 만들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고, B필러에도 없습니다. 뭐 천장에도 없고요. 그리고 여기 파노라믹 선루프가 있습니다. 파노라마 선루프는 2열의 채광을 위해서 조금 더 확장시켜준 정도의 선루프입니다. 뭐 뒤쪽도 다 열리고 그러진 않고요. 여기에 이제 철제 빔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어느 정도의 강성을 유지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슬라이딩이 되는데, 요거는 이제 인 슬라이딩이 아니라 바깥으로 나가는 슬라이딩 방식이네요. 인 슬라이딩을 할 수 없는 이유는 유리창이 차체 안으로 들어간다면 뒤로 가는 유리에 의해서 헤드룸이 내려왔을 겁니다. 그래서 머리 공간 확보를 위해서 이 선루프는 바깥으로 나갈 수 있게끔 그렇게 열리게 되어 있네요. 뒷좌석 열선 시트 있고, 여기에 C타입 포트가 2개가 있습니다. 운전석 뒤에는 포켓이 없어요. 근데 조수석 뒤에는 이렇게 포켓이 하나 박하게 들어있네요. 암레스트에는 컵홀더가 앙증맞게 2개가 원형으로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외에는 이제 그 어떤 편의장치도 볼 수가 없다. 볼트 EUV에 국내에서 구입할 수 있는 유럽형 아이소픽스 카시트를 한번 연결해 봤습니다. 일단은 카시트 뒤보기 전용 카시트를 한번 뒤보기 상태로 설치를 해봤는데요. 각도를 아까 측정해 봤는데, 아이소픽스와 착자부 끝까지의 각도는 한 10도, 그리고 착자부 자체만으로의 각도는 한 17도 정도가 넘게 나오는 좀 꽤나 가파른 시트였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가 로어 앵커를 확인했을 때 깊거나 낮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베이스가 설치된 것을 보면 그래도 이 뒤가 밑으로 푹 파이지 않으면서 예상보다는 평평하게 설치가 가능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상당히 좋은 각도거든요. 그래서 예상 밖의 뒤보기 각도를 보여주고 있다. 그동안 이제 왜 우리 차가 뒤보기 각도가 가파르냐, 뒤보기 못해 먹겠다, 그런 분들이 속출해 왔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로어 앵커의 깊이가 깊고, 그리고 이 착좌면보다 더 낮은 위치에 있으면, 만약에 아이소픽스가 저 밑에 있다, 꼈을 때 이 베이스가 이 착좌면에서 이렇게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이소픽스의 로어 앵커를 이 위쪽에, 이 중간 쪽에 어딘가에다가 만들어 놨다, 그러면 여기다 그냥 꽂으면 되죠. 벌써 각도 차이가 나버리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는 것과 이렇게 되는 것, 결국에는 베이스의 각도를 요 작은 차이가 엄청난 차이를 만들 수가 있다. 요거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족차를 구입하실 때 카시트 사용하는 12년 동안은 카시트 운영을 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동차 기업들도 차를 만들 때 가족들이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게 만들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도 좀 신경 써줘야 되고, 소비자들도 차를 고를 때 그런 차들을 염두에 두고 선택하셔야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카시트 위치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릴 건데요. 이렇게 인도 쪽에서 안전하게 접근하기 쉬운 이 조수석 뒤를 가장 먼저 활용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고 통계를 바탕으로 이제 어느 자리가 제일 안전한가, 그거를 따졌을 때는 중앙 좌석이 가장 안전하고, 그리고 좌우 좌석 중에서는 운전석 뒤가 안전하고, 그 다음에 조수석 뒤가 안전한 것으로 이제 나타나 있지만, 좌우에 이제 사망률이라든지 대동소이합니다. 양쪽의 안전성이 비슷하다면 더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는 좌석을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이가 한 명일 때는 일단 조수석 뒤부터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카시트 뒤보기 설치했을 때에도 이 볼트 EUV는 휠 베이스가 매우 길고 오버행이 굉장히 극단적으로 짧은 차예요. 실내 공간이 굉장히 깁니다. 그러니까 이 차는 길고 좁다. 그래서 고정형 아이소픽스 유럽 카시트들, 우리나라에서 구입할 수 있는 카시트들을 선택하셨을 때에는 일단 카시트 2개만 설치하는 게 가능하다,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고, 2명의 경우에 한 명은 신생하고 한 명은 이제 갓 돌 지났다, 뭐 요 정도의 터울이면은 둘 다 뒤보기를 해야 하는데, 그럴 때 이제 어떤 카시트의 레그룸 요구 공간이 더 큰지, 그리고 운전하시는 부모님이 신체 사이즈가 얼마나 되는지, 그거를 좀 고려하셔가지고, 아버님이 체구가 크시다, 그래서 레그룸을 많이 차지한다, 그만큼 저 운전석 시트가 뒤로 오겠죠. 그러면 카시트들 중에서 레그룸 요구 공간을 적게 요구하는 카시트가 운전석 뒤로 가면 되겠고,
좀 더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 카시트가 조수석 뒤로 와서 이제 공간을 타협하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녀가 2명인데 뒤보기 하는 어린 아기가 1명 있고 이제 스스로 걸어 다닐 수 있는 앞보기 하는 어린이가 1명 있다. 그럴 경우에는 앞보기 카시트가 운전석 뒤로 오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부모님들께서 아기가 1명 있을 경우에, 뭐 2명이나 1명 있을 경우에 카시트 2대를 설치하고 중앙에 앉으실 생각들을 많이 하십니다. 왜냐, 아기를 또 케어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앉으시려고 하는데 저는 지금 엉덩이 한쪽도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아무리 체구가 작으신 분이라도 이렇게 절대로 움직이지 않는 이런 카시트들 사이에 끼어서 안전벨트를 매고 이동하신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고통스러운 자리고 불편합니다. 딱딱한 방석, 등받이, 간이식 헤드레스트, 모든 부분이 성인 승객이 앉기에는 어렵고 성인 승객은 1열에 탑승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나는 무조건 2열에서 아이를 케어하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고정형 국내 카시트로는 불가능하니 북미 지역에서 직구해서 구입하는 북미형 카시트를 준비해서, 폭 좁은 북미형 카시트를 준비해서 시도를 해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북미형 카시트를 한번 설치해 볼 건데요. 북미형 카시트는 아까 보셨던 고정형 아이소픽스 카시트에 비해서 설치 위치의 자유도가 높습니다. 왜냐? 미국에는 올드카도 많고 다양한 차가 많기 때문에 다양한 방식으로 카시트를 설치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도 사이드에도 어디에도 설치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북미형을 우리가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가 현대 기아 자동차들을 리뷰를 하면서 항상 요게 없어서 너무 아쉽다, 요게 없다라는 이야기는 이 중앙에다가 전방을 보고 있는 앞보기 카시트를 설치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였어요. 앞보기 카시트들은 뒤에 이렇게 탑테더라는 고리가 있습니다. 이 고리가 사고 났을 때 앞으로 튀어나가지 못하도록 잡아주는 고리인데, 요게 없으면 거의 30-40cm 정도 어린이의 머리가 앞으로 더 날아가면서 이런데 이제 충돌할 수 있게 되겠죠. 카시트 전문 기관들에서 동일하게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탑테더를 무조건 사용해라. 그러나 이제 탑테더가 중앙이 없으면 카시트 설치 위치에 대한 우리의 선택권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앞보기 카시트를 이 중앙에다가 설치를 하게 되면 양쪽에 성인이 2명이 편하게 앉을 수가 있게 되겠죠. 아니면 다른 카시트 2대가 또 편하게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이렇게 카시트를 양쪽에다가만 설치를 해야 됐었고, 부모님 보호자가 있는 경우에는 가운데 찡겨서 타거나 카시트를 아예 설치를 추가로 설치하지 못하거나 그런 일들이 벌어져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테더 앵커가 3개였을 때 얼마나 좋은 환경으로 되는지 한번 지금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지금 이 소형차에서 테더 앵커 3개가 얼마나 유의미한 건지는 이전에 기아 EV3에서도 우리가 한번 알아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굉장히 유용하게 카시트를 활용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결국에는 테더 앵커가 중앙에 없었더라면 이렇게 뒤를 보고 있는 카시트만 중앙에다가 설치를 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 다른 옵션이 없죠. 무조건 이것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얘기가 다르죠. 테더가 있기 때문에 중앙에다가 앞보기 카시트를 설치하고 이렇게 뒤보기 카시트라든지 부스터라든지 이런 제품들이 옆에 붙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인펀트 카시트가 한 대였을 때 상황을 한번 가정해 볼게요. 북미형 카시트로 인펀트 카시트가 한 대다. 그러면 이렇게 안전벨트를 이용해서 조수석 뒤에다가 설치하라고 했던 것처럼 이렇게 조수석 뒤에다가 카시트를 설치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이 작은 차에서도 매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자주 뭐 조부모님이 탄다든지 아니면 친지분들이 탄다든지 했을 때 이 중앙 좌석에 어른이 앉는 건 좀 피하고 싶다,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가운데다가 카시트를 설치해 주시면 여기에 앉아도 편안하고 운전석 뒤에 앉아도 편안하겠죠. 그러면 성인 승객이 2명이 앉아도 편안한 상황이 나오겠죠. 요게 2열 중앙을 카시트로 활용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린이 1명이 더 있다. 그때는 제가 앉아있는 이 자리나 이 조수석 뒤에다가 앞보기 카시트를 설치해도 됩니다. 그러나 아이가 2명일 경우에 아까 우리가 고정식 아이소픽스를 이용했을 때는 좌우에다가만 설치를 해야 됐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요. 2열 중앙에도 카시트를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2열 중앙을 카시트 설치로 활용하는 것이 무조건 이득입니다. 2열 중앙이 안전하기도 하고 성인 승객이 앉기에도 중앙에 앉는 것보다 사이드에 앉는 것이 훨씬 편하기 때문이에요. 아이소픽스 말고 안전벨트로 설치한다고 해서 안전성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 고정관념에 빠져 있을 필요가 없고요. 북미 지역은 전 세계에서 가장
기준이 빡빡하고 가장 큰 카시트 시장입니다. 그들의 안전 정책들 엉터리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한국에선 지금 북미형 카시트들이 다 자취를 감추고 유럽형으로 다 이제 몰려가고 있는데, 우리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유럽이 뭐 맞다, 미국이 틀렸다 그럴 필요가 없이 우리나라에서는 북미 지역의 카시트나 유럽 지역의 카시트 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조금 더 합리적으로 이 실내 공간을 활용하면서 쓰고 싶다라는 분들은 이렇게 구성해서 카시트 한 대였을 때, 두 대였을 때, 세 대였을 때 마음 먹은 대로 자동차 카시트의 설치 위치를 변경해 가면서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카시트가 두 대였을 때 이렇게 2열 중앙에 앞보기 카시트로 기준을 잡아주고 양쪽에다가 뭐 다른 카시트를 설치하거나 성인 승객이 앉아도 됩니다. 충분히 가능한 구성이에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이렇게 중앙에도 테더 앵커가 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카시트를 활용하게 되면 좋은 점이 자동차의 시트들이 착좌부가 그냥 평평한 차들이 거의 없어요. 세단이라든지 그런 차들은 이 부분이 굉장히 가파르게 깎여 있습니다. 깎아놓은 부분에서 카시트가 조금만 옆으로 이동해도 카시트가 기울어져요. 그래서 카시트를 두세 대 설치하실 분들은 이제 여기서 카시트가 이렇게 기울어져 버리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랬을 때 이렇게 사이드 월끼리 붙어서 서로 지지가 되면서 카시트가 삐뚤어지는 것을 방지해 줄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뒤보기 카시트가 만약에 이 중앙에 간다면 이 카시트들은 서로 이렇게 꺾어지고 있을 거예요. 뒤보기 카시트를 가운데서 설치하면 안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테더 앵커를 사용하는 카시트가 중앙에 들어와서 기준을 잡아주고 그 양쪽에 카시트들이 위치할 수 있게끔 중앙에 앞보기 카시트가 들어오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3명일 경우에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아이가 3명일 경우에 이 테더 앵커 사용하는 카시트를 중앙에다 설치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이렇게 누워있는 버클은 어린이가 손을 집어넣어서 안전벨트를 끼우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남은 공간에 래치를 활용해서 아이소픽스에다가 설치를 할 생각입니다. 이렇게 설치를 하고 카시트를 이제 가져와서 베이스에다가 그냥 꽂기만 하면 이렇게 사용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남은 자리에 이 부스터를 사용할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보면 6대4 폴딩 시트의 폴딩 그 절개면에 이 카시트의 끝단이 딱 위치하게 됐네요. 그러면 이 남은 공간에 이 하이백 부스터를 설치해서 사용할 수 있는가, 요것만 이제 확인하면 되겠죠. 우리는 이 하이백 부스터에 아이소픽스가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하이백 부스터들의 매뉴얼을 읽어보시면 이 아이소픽스는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매뉴얼에 나와 있습니다. 충돌 테스트를 거친 사용 방식이에요. 왜냐? 하이백 부스터는 이 3점식 안전벨트가 카시트의 설치와 사고 시에 승객의 구속을 함께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부스터에는 아이소픽스가 있는데 이거 안 쓰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안 써도 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인펀트 카시트 한 대, 이런 컨비네이션 카시트 한 대, 하이백 부스터 한 대, 이렇게 설치를 완료를 한 겁니다. 우리가 아이가 3명이라고 무조건 다 카니발 쓸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소형차에서도 아이들 셋을 키울 수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전문가들은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승하차를 더 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부모님이 카시트를 이제 돈 안 들이고 소형차에서 활용할 수 있을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카시트 3대를 달고 안전벨트까지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문까지 닫힌다면 이 차에서는 위치 변경을 자유롭게 하면서 카시트 3대까지, 그리고 2대, 그리고 1대, 어떤 경우에도 아이들과 함께 안전하게 운용하고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차가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쉐보레 볼트 EUV에 대해서 이 차가 패밀리카로 어떤지, 카시트 설치하기가 어떤지를 함께 알아봤습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A입니다. A 플러스 아니고 마이너스 없습니다. 그냥 A입니다. 시트 착자부, 그리고 알맞게 만들어져 있는 로어 앵커의 깊이와 높이, 그리고 테더 앵커 3개가 그대로 살아있고 ALR 안전벨트가 준비되어 있고, 그리고 헤드레스트가 앞쪽으로 침범하지 않는 부분들, 카시트 설치하기를 다 좋게 만드는 환경이거든요. 비록 이 차는 소형차고 작지만 그 작은 환경 안에서도 카시트만 제대로 선택한다면 굉장히 자유롭게 위치와 대수,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선택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차량이기 때문에 오랜만에 또 좋은 차를 발견했고 높은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차로 자녀 3명 가정에서 메인 차로 쓰기는 공간적으로 빡빡한 감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도 된다라는 거죠. 그 소형차 안에서 루미한 실내 그리고 다양한 카시트 설치 대책을 갖추었다, 이렇게 평가를 드렸습니다. 소형이지만 소형이 아닌 가족 친화적인 그런 차라고 평가합니다. 정말 좋은 차를 오늘 만나봤습니다. 언제나 아이와차 패밀리카 카시트 체크에 카시트를 제공해 주시는 대한민국 카시트 제조사 다이치 블리바픽스와 더 스페이스 트래블 시스템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